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윤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파워동 삼성 명가타운입니다. 자, 최근에 있는 아파트 시장의 단기간에 폭등에 가까운 어떤 가격 변동. 자, 이것이 부산, 울산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현상이 모든 지역,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구의 일부 단지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대구도 수성구의 물건은 제가 여러 차례 다루면서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과연 달서구나 북구, 남구 이런 다른 구의 다른 아파트들에도 이런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제가 대구에 있는 사건도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자,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2020타경 824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 파워동 삼성 명가타운 201동 1002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면적은 전용 면적 18.1평이고 대지권은 9.1평입니다. 자,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인 것 같고요. 채권자는 무슨 은행 같습니다. 자, 사건 접수는 2월 달에 됐습니다. 2020년 2월. 지금 12월이니까 대략 10개월 정도 소요된 사건입니다. 자, 입찰 13일 전이고, 자, 1차가 1억 9,700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찰됐죠. 자, 일단 유찰이 됐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달서구에 있는 이 삼성 명가타운은 최근에 있는 아파트 시장의 폭등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에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다. 자, 최소한 그건 아니다는 거죠. 네, 그건 아닙니다. 전용 면적 18.1평인데 1억 9,700 같으면 가격도 참 착하고요. 그리고 지도상에 보면 지하철역도 부근에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참 좋은 아파트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주거용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가격대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착한 아파트다,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유찰돼서 2020년 12월 22일 1억 3,790에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낙찰가에도 영향을 미칠 그런 권리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권리관계 확인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보는 것이 이 문건 접수 내역입니다.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신청을 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낙찰자 입장에서 영향을 받을 법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을 쭉 보면 여기 끝에 임차인이 등장합니다. 임차인 김누구누구가 보증서를 제출했다. 자, 임차인이 있을 것 같다 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확인한 거죠. 또 위에 보면 배당 요구권자 김누구누구. 자, 이 사람이 임차인인 것 같습니다. 이름은 확인 안 되는데, 자, 배당 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임차인이 있다. 자, 그러면 점유권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점유 관계 조사서를 보면 점유인 김누구누구. 자, 임차인이 등장합니다. 점유 기간은 2008년부터 10년까지 이렇게 돼 있고, 전세 보증금 5천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법원에 와서 자신의 권리를 신고했습니다. 굳이 관계가 없는 예전에 살았던 어떤 전입의 흔적이 남아있던 임차인 같으면 무시했겠지만, 직접 법원에 찾아와서 이러한 계약 관계를 입증하고 자신의 권리를 신고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돈을 받을 게 있거나 지금 이 경매 사건에 있어서 주인과 채무자와,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 어떤 채권 채무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권리가 나중에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권리인가 아닌가? 자,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등기 현황과 이 사람의 전입 관계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등기 현황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에 지금 소유자가 집을 샀고, 근저당은 2018년에 등장합니다. 2018년에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이 경매 채권 설정한 근저당 은행이 등장합니다. 이게 2018년 7월 30일. 자, 가장
빠른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이 날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예, 이게 기준입니다. 이 날 이후의 근저당, 임의경매 등기, 압류, 이 후순위의 날짜들은 전부 다 소멸되고, 이 날짜 이후에 전입을 한 점유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이 날짜 기준이 참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해서 같이 보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입돼 있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김 누구누구가 2008년 전입을 했죠. 그러면 2018년보다는 10년이나 빠릅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13일 전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입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임차인의 아들이 또 전입을 합니다. 그 날짜가 2019년 1월 24일. 2019년 1월 24일. 자, 보시면 2019년 1월 24일. 자, 이 날짜보다 후순입니다. 즉, 먼저 이 날짜보다 앞에 전입을 했다가, 그리고 전출을 하고 다시 그 가족이 이 날짜에 전입을 했다. 이 아들이 전입이 그 근저당보다 먼저 이루어져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면, 가족의 전입은 대항력의 유지로 보지만 전원이 전출되어 있는, 전입에서 빠져 있는 상태라면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자, 따라서 그 5천만 원은, 자, 이 5천만 원은 여기 보시면, 자, 이 5천만 원, 보증금 이 5천만 원은 전입일이 느려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정이 안 되죠. 결국은 이 채권자, 근저당권자가 1순위로 배당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의 그 임차인, 권리신고한 임차인이 아마 배당을 받게 될 겁니다. 확정일자는 빠르니까요. 그러나 그 임차인까지 갈 수 있는 돈이 있을지는 사실 낙찰가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자, 등기부에 인수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모두 말소되는 거고. 자,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임차인이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사건 살펴보는 과정에 있어서 사진을 보니까 집이 비워져 있는 것 같은 사진들이 몇 장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거 공용비용은 낙찰자에게 전부 다 인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들이 그것을 잘 이용합니다. 자, 인수될 가능성이 높은 공용비용의 어떤 연체금액,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것이 명도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입찰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자, 그래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임차인, 대항력이 없는, 중요한 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세대가 있다. 점유자는 임차인으로 추정되고, 자, 그래서 명도 대상자는 임차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자, 잔금 납부 후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용이 될 것이고, 강제 집행을 하게 된다면 200에서 300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 강제 집행하느니 명도 비용으로 주고 합의해서 명도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자,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렇지만 현재의 임차인이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모릅니다. 이 사람이 뭔가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니면 주인하고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었거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 보증금 5천을 다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 여부,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인도를 거부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툼의 여지도 약간은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 매물, 이게 10층이죠. 10층, 동양 10층. 나와 있는 게 3건이 있었습니다. 동평형대 물건 중에, 자, 1층 1억 9,500 호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감정가보다는 확실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저층인데 2억 1천, 그리고 남양이고 17층은 2억 5천까지 호가하고 있다. 자, 감정가와 이 호가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면, 호가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된 거 보면 2억 4천까지 있긴 있습니다. 자, 2억 4,500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있으니까 뭐 2억 5천 정도 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호가가 실제 거래 가능 금액으로 시장에서 인정받는다면 현재 이것이 유찰된 건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 가격 격차가 한 2천 정도 나면서 같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억 안 되는 게 5층이고요. 6층인데 2억 2,800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방향의 영향이 아닌가라고 저는 뭐 추측해 봤습니다. 동향, 그리고 남향. 자, 이 영향이 한 2천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는가. 자, 이 물건은 동향이기 때문에 2억대의 물건 중에서 한 2천 정도 낮은 물건들의 실거래가를 생각해 보면 한 2억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2층은 1억 8,100만 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층인데 1억 9,700. 즉, 한 2억 원 정도의 금액이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최근에 4,500 정도 거래가 됐으니까, 자, 그것을 감안하면 지금 현장 가서 바로 살 수 있는 금액은 한 2억에서 한 2억 1천 정도가 이 물건의 가치가 아닐까. 뭐 높게 본다면 한 2억 2천까지도 가능하겠죠. 2억 2천 정도. 자, 2억에서 한 2억 2천 또는 한 2억 1천. 자, 이 천은 사실 큽니다. 영향력이 큰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 이 상한선의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를 입찰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것을 기준으로 예상 낙찰가 분석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있었던 삼성명가 11월 5일 그리고 6월 2일 두 건이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건 40.8평, 조금 더 뒤에 있었던 건 31.6평. 평행대는 차이가 있지만 이 물건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차에 낙찰되었습니다. 1대1. 그러니까 약간은 상승했었다. 자, 그 영향을 눈치챈 발빠른 입찰자 한 명이 들어와서 낙찰받았다. 자, 그리고 6월달은 2차에 낙찰되었고 8대1이다. 자, 그때는 가격 상승은 없었을 것이고 유찰되면은 8명 정도가 들어올 정도의 시장 수요자들이 시장에 있다. 자,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자, 감정가가 이러할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다. 자, 보시면 한 3천 정도 좀 높아져 있고 거의 비슷합니다. 6월달까지는. 자, 이 말은 여름 이후에 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았나. 한 9월, 10월 오면서 움직이지 않았나. 자,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는 거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자, 95%, 93%. 자, 이것을 가중평균 구하면 94.6 정도 되더라고요. 자, 여기 하한가 2억 원을 적용해보면 1억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즉, 우리 감정가 1억 9,700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상한가를 얼마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상한가를 2억 1천으로 본다면, 자, 2억 68만 원. 즉, 지금의 감정가보다 살짝 높은 금액입니다. 자, 이걸 만약 2억 2천으로 본다면 더 높은 금액이 나오겠죠. 자, 정리하자면, 유찰되어서 1억 9,700에서 유찰되어서 진행 중인 이 물건의 하한가 한 2억 정도를 거래 가능 금액, 적정 가격으로 본다면 1억 9,122만 원 정도가 예상되는 낙찰가고, 그보다 높은 1억 1천 이상의 금액으로 본다면 2억 68만 원 정도, 즉 감정가를 살짝 넘는 금액이 될 것이다. 자, 그러나 이게 만약 2억 2천 정도의 금액으로 본다면 여기에 한 천 정도는 더 붙을 수도 있다는 것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번호를 주시고 질문하시면 영상으로 촬영해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